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가난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발견한 이 놀라운 현상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부자가 된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하버드 MBA, 명문대 박사들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중학교 졸업한 사업가들은 수백억을 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불을 막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 마비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반면 단순한 사람들은 일단 해본다는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이병철 자신도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단순함이 최고의 무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명문대를 나오고 자격증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데 경제적으로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학력은 높지 않지만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성적이 가장 좋았던 친구는 지금도 대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졸업 후 바로 창업한 친구는 지금 연매출 1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요. 이병철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학력이나 배경이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평범한 교육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잡하게 분석하고 고민할 때 그는 핵심만 파악해서 즉시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전자산업 진출을 결정할 때를 보세요. 당시 모든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전자산업은 불가능하다는 복잡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규모, 기술 수준, 자본 조달, 인력 확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집에 TV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 TV를 만들어서 팔면 된다. 끝이었습니다. 복잡한 분석 없이 단순한 논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50년 후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 복잡한 분석 보고서를 만든 전문가들은 여전히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석 마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들은 모든 변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모든 위험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는 사라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걸 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함이 무식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의 단순함은 지혜로운 단순함이었습니다. 복잡한 것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간단한 해답이 있다. 다만 그것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쳐 이 간단한 해답들을 찾아내는 천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본질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경영의 본질은?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일하게 하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당연한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원리들을 너무 뻔하다며 무시합니다. 대신 복잡한 이론과 전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원리들을 철저하게 실행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가난에 갇히는 5가지 함정과 단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5가지 무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단순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첫 번째 함정, 완벽주의. 똑똑한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모든 위험을 계산하고 100% 성공이 보장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획만 세우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사람들의 첫 번째 무기는 80% 원칙입니다. 80% 확신이 서면 바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20%는 해가면서 해결합니다. 이병철도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두 번째 함정, 정보 과부하.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끝없이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두 번째 무기는 핵심 집중입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병철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3가지 핵심 요소만 고려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세 번째 함정, 이론 중독. 똑똑한 사람들은 이론을 좋아합니다. 경영학 이론, 투자 이론, 마케팅 이론. 수많은 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론에만 매달리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세 번째 무기는 경험 학습입니다. 책에서 배운 것보다 직접 해보면서 배운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이병철도 1년의 경험이 10년의 공부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네 번째 함정, 분석 마비. 모든 것을 분석하고 또 분석합니다. A안과 B안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분석만 하다가 정작 실행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 사이에 단순한 사람들이 이미 시작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네 번째 무기는 빠른 실행입니다. 분석할 시간에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합니다. 이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함정, 자존심.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인데 이런 단순한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무기는 겸손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병철도 작은 정미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없던 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1.
온라인 쇼핑몰 똑똑한 A씨는 1년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경쟁업체 분석, 고객 설문조사, 트렌드 분석.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B씨는 사람들이 집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6개월 만에 월 매출 1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 똑똑한 C씨는 부동산 관련 책을 50권 읽었습니다. 각종 지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했라며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D씨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는 단순한 판단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투자 수익률 200%를 달성했습니다. 이병철이 평생 추구한 것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부족, 자본 부족, 인력 부족 등 수십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될 텐데 컴퓨터에는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럼 반도체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즉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병철의 철학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인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단순하고 명확한 정보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자신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고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입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시스템 2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센 교수는 혁신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괴적 혁신은 항상 단순한 솔루션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핵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치키스 교수는 스위치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지시보다 단순한 지시를 더 잘 따릅니다. MIT의 피터 생계 교수는 시스템 사고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열쇠는 단순한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병철은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단순한 원리들을 찾아내는 천재였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건희 연구소장은 아버지 이병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복잡한 문제든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해답을 실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셨죠.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의 성공 비결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단순함은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순한 사업만 투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경영 철학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객에게 집중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혁신하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지를 줄여서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경영자의 특징은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성공의 비결이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병철이 80년 전에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철이 이런 단순함의 철학을 체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28세 때 만난 한 명의 일본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놓치게 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병철이 실제로 사용했던 복잡함 해독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든 핵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해독법에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순서와 적용법이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네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현상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병철이 28세에 만난 그 일본 선생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당시 이병철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그 선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병철은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은 다시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병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고객들이 내 제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의 단순한 문제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내 제품을 더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병철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한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더욱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홍보, 이벤트, SNS.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질문들은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질문은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5번째 질문은 가장 실용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분석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현재 성공하고 있는 많은 기업가들도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병철이 28세의 그 일본 선생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잡함은 무능력의 증거다. 진짜 능력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순함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결정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더 이상 수십 가지 변수를 고려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파악해서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복잡한 것들로 머리가 아프지 않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명확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행력이 극대화됩니다. 복잡한 계획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계획은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하자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넷째,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복잡한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창의적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됩니다. 복잡한 설명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쉬워집니다. 여섯째,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뇌는 복잡한 사고를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실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과 측정이 쉬워집니다. 복잡한 목표는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목표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한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40대 중소기업 대표는 복잡한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1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만 만들자고 방향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고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복잡한 재테크 공부에 매달렸지만 실제로는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자는 단순한 원칙을 세운 후 5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한 20대 창업가는 수십 가지 기능을 가진 완벽한 앱을 만들려고 했지만 2년 동안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간단한 앱으로 방향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출시했고 사용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덟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복잡한 삶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은 평온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명확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홉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들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팀원들과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열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스템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병철이 만든 삼성의 경영 철학도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80년이 넘도록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28세의 그 일본 선생에게서 배운 그 교훈을 복잡함은 무능력의 증거다. 진짜 능력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평생 실천한 그 원칙을 본질을 찾고 핵심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단순함 철학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복잡성 제거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복잡한 상황이든 3단계만 거치면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1단계는 본질 추출입니다. 복잡한 현상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뽑아내는 것입니다. 2단계는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핵심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단순 실행입니다. 선택한 하나에만 집중해서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는 매우 정교한 기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1단계의 본질 추출에서는 이병철이 개발한 5가지 질문법을 정확한 순서로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맞춤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석적 성향이 강한 사람과 직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병철은 직감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빠른 본질 파악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석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체계적 단순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현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복잡성을 처리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직감이 정확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인지 편향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과거 한 달치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병철의 단순화 철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도 단순함입니다. 구글의 검색창, 애플의 아이폰 인터페이스, 테슬라의 자동차 내부. 모두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게 구현한 것들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개인들의 특징은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 일론 머스크의 혁신 방법론. 모두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순함 뒤에는 깊은 통찰과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단순함은 복잡함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달성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단순함과 무식한 단순함의 차이입니다. 이병철의 28세 깨달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것을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지혜로운 경영자로 만든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복잡한 분석과 계획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만 실행은 하지 못하는 삶 말이죠. 두 번째는 이병철처럼 지혜로운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현재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문제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종이에 그 문제를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5분간 생각해서 한 문장으로 답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역시 한 문장으로 답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한 실행 과제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에 5가지 질문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이병철의 복잡성 제거 시스템과 5가지 질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심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런 실용적인 단순화 철학과 성공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복잡한 분석에만 매달려서 실행하지 못하는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28세 일본 선생에게서 배운 그 교훈을 복잡함은 무능력의 증거다. 진짜 능력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평생 추구한 그 철학을 본질을 찾고 핵심에 집중하라. 성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분석 마비에 빠지지 마세요. 지혜로운 단순함을 추구하세요. 복잡한 계획보다는 단순한 실행을 선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병철의 5가지 질문법과 함께 각 성격 유형별로 최적화된 단순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 과부하 해결 방법들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단순함의 힘을 믿고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놀라운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